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겜더가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편에 이은 마비노기 2편입니다. 마비노기는 자유도가 워낙 높은 게임이며 올해 19주년이 되는 동안 수많은 업데이트로 인해 신규 복귀자들이 뭘 해야 할지 방황하지 않도록 마비노기에서는 튜토리얼 방식의 스토리 퀘스트를 만들어 신규 복귀자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성장 퀘스트 2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마비노기의 여러가지 매력 중에 손에 꼽는 것은 악기 연주입니다. 여기 음유시인처럼 생긴 NPC에게서 연주 관련 퀘스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비노기에서는 정해져 있는 노래들도 있지만 작곡 스킬을 통해서 유저가 스스로 노래를 작곡하여 연주도 가능했습니다. 음유시인 게시판에는 유저들이 작곡한 곡들을 올려놔서 다른 유저들이 듣기도 하며 연주도 할 수 있고 악보를 필사하여 악보를 따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음악 전공하시는 분이나 음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재능을 뽐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악보를 가지고 악기 연주 스킬을 통해서 연주가 가능했습니다. 악기 연주 등급을 올리면 솜씨가 올라가며 연주 버프 수량도 늘어납니다. 악기 연주 등급을 올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악기 연주를 하는 것이 있으며 다른 방법은 악기를 가지고 적을 공격할 때도 악기 연주 경험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악기로 적을 때리는 것도 경험치가 올라가는 설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기본 능력치가 높아서인지 악기로 때려도 데미지는 잘 들어갔습니다. 블론이 성장 퀘스트 3권에서는 여러가지 스킬들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고 일정 랭크까지 올리는 퀘스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 버프와 각종 버프들이 있어서 스킬 경험치를 많이 얻다 보니 일정 레벨까지는 쉽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퀘스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블론이 성장 퀘스트가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처음에 선택했던 재능에 따라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환생할 때 선택했던 체인 슬래시 재능 관련 퀘스트를 완료해야 다음 성장 퀘스트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당 시나리오 퀘스트는 퀘스트 창에서 스킬템 맨 아래로 내려보니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 퀘스트를 통해서 완료하면 그 무기의 스킬들을 차례대로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나리오 퀘스트는 RB 던전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퀘스트 아이템을 재단에 넣고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비노기 가방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퀘스트 아이템을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퀘스트 아이템을 재단에 넣으면 바로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는데 에이렌이라는 NPC 위주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에이렌의 시점으로 플레이가 시작되었는데 체인 관련 스킬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접 무기인데 체인이라는 무기의 특성상 사정거리가 길어서 전투에 유리한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던전 몬스터를 모두 처치하면 영상이 나오는데 마비노기의 시나리오도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어 영상신들도 넘기지 마시고 보면서 플레이하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탈 것들을 탑승했을 때 중앙에 V키를 누르라는 문구가 나오는 걸 계속 무시했었는데 탑승한 상태에서 V키를 누르니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비행 또한 자유자재로 가능하고 이동속도도 빨라서 이동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런 비행을 프리프 말고 마비노기에서도 즐길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체인 슬래시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체인 무기의 사용법을 차례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체인 무기는 일반 공격을 하게 되면 도르카를 흡수하게 되는데 흡수한 도르카를 소모하여 체인 스킬들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투할 때 일반 공격과 같이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전투를 해야 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퀘스트를 하다보면 체인 스킬들을 차례대로 배우고 등급까지 올려야 하는데 스킬 경험치 버프와 블로닉 퀘스트에서 많이 퍼주었던 AP로 빠르게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인 스킬 시나리오에서는 던전만 도는 것이 아닌 일반 퀘스트들도 있었는데 이번 퀘스트는 축복의 포션을 줘야 시작하는 퀘스트였습니다. 의상 관련 퀘스트 할 때 축포를 주긴 했지만 딱 정해진 수량만 줘서 축포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 구하면 쉬웠는데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환생일수와 3일이 지나야 사용이 가능해서 유저분들이 많은 곳에서 축포 하나를 구걸했습니다. 그 중에 형주라는 분께서 축포를 바로 주는 대신에 축포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당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축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축포를 따로 주셨습니다. 만약 그냥 축포를 주셨다면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몰랐을 텐데 이렇게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형주님이 바닥에 떨군 축포를 제가 먹긴 했는데 가방 안에서 한참을 찾질 못해서 축포를 못 찾겠다 했더니 소지품 돋보기를 통하여 찾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친절하게 옆에서 계속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비노기에서도 몬스터를 몇 마리 잡기와 퀘스트 아이템을 구해오는 방식의 퀘스트도 존재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유황을 구해오는 것이었는데 퀘스트 설명을 자세히 안 읽고 여기에 있는 유황 골렘이 보여 무작정 공격했습니다. 골렘의 덩치가 꽤 컸지만 버프를 믿고 두려울 것이 없던 저는 골렘의 방어와 체력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열심히 쳤는데도 골렘의 체력이 닳지를 않았고 제 펫도 골렘한테 맞아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는 골렘을 잡는 것이 아니고 곡괭이로 유황을 캐는 것이었는데 골렘의 시야를 벗어나 빠르게 유황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골렘이 다가오더니 한 대 툭 쳤더니 한 방에 죽을 뻔했습니다. 마비노기에서는 이런 채광 또한 스킬로 되어 있어서 승급을 하게 되면 채집 속도와 확률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채광뿐만 아니라 달걀 채집 같은 행위도 스킬로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유짜기, 양털깎기, 호미질 추수하기 등 많은 생활 스킬들이 있어 전투 말고도 많은 재미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체인 스킬 시나리오 퀘스트 중에 요리를 통하여 독버섯 스튜를 만들어 먹는 퀘스트도 있었습니다. 독버섯 스튜는 요리 레벨을 올려서 끓이기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요리를 하려고 하니 전투 스킬과는 달리 요리를 하려면 도구와 재료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실제로도 요리와는 거리가 먼 저로서는 게임 내에서도 요리하는 것이 확 땡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도구와 재료를 구매도 해봤지만 도구와 재료에도 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귀차니즘에 포기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유저들에게 독버섯 스튜를 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먹기만 해도 퀘스트는 완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매장에 검색을 해봤더니 독버섯 스튜를 판매하고 있어 바로 구매 후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퀘스트는 백화 하급 던전으로 들어가 반신하는 몬스터를 스케치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알비 던전 다음으로 들어가는 던전이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장을 하였습니다. 던전 구조는 넓긴 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방에서는 반시라는 몬스터는 안 나오고 구울이라는 몬스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몬스터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하급 던전이었는데 기존 던전과는 다른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울이라는 몬스터가 기본 몬스터인 것 같은데 맷집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펫이 잘 싸워주고 있고 무기 사정거리가 길다 보니 천천히 사냥이 가능하긴 했는데 몬스터가 잘 안 죽고 여기저기 날라댕기니 여러 몬스터에 어그로가 끌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방심은 했다지만 반시는커녕 첫 번째 방도 못 깨고 죽다 보니 멘붕이 살짝 왔습니다. 일단 다시 재정비하고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몬스터에게 맞게 되면 치명타가 될 경우 부상을 당해 체력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 부상을 치료하는 스킬인 응급치료를 배웠습니다. 아직 등급이 낮아서 여러 번 사용해야 부상을 모두 치료할 수 있긴 했지만 던전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았습니다. 그 외에도 공격 스킬 등급도 올리고 버프 물약을 먹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돌고래 펫을 소환 후 진행을 하였는데 돌고래 펫이 생각보다 단단해서 몸빵을 착실하게 잘해주었습니다. 최대한 여러 몬스터에게 어그로가 끌리지 않도록 구석에서 차근차근 잡다 보니 시간은 걸리더라도 던전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몇 개의 방을 지나다 보니 구울 말고 새로운 몬스터인 화이트와 할로우 나이트가 등장을 하였는데, 화이트라는 몬스터는 제 공격에 기스조차 안 나는 몬스터였습니다. 그나마 나이트 몬스터는 구울과 비슷한 난이도였는데 화이트는 넘사벽 몬스터였습니다. 그 와중에 마법으로 원거리 공격을 하는데 한 방에 데들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이 아까워서 다른 방으로 가서 반시라도 보려고 했지만 다른 방에서도 웨이트가 기다리고 있어서 좌절한 틈에 웨이트가 쏜 마법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화이트로 인한 멘붕이 와서 퀘스트 목록만 보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나머지 체인 퀘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퀘스트도 페카 던전이긴 한데 퀘스트 아이템을 넣는 방식이라 입장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다행히 몬스터를 잡는 것이 아닌 NPC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퀘스트를 완료하니 예이렌이라는 NPC와의 대화가 이 시나리오 퀘스트가 마치 끝나는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페카하급 던전을 안 돌아도 블로닉 퀘스트를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완료를 하고 나니 220씩 누적 레벨을 올려주던 것이 벌써 누적 레벨 5000이 되었습니다. 블로닉 퀘스트에서 너무 레벨을 올려주다 보니 5000 레벨이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다음 블로닉 퀘스트는 정령 무기에 관한 퀘스트였습니다. 블로닉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각 직업별 블로닉 무기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무기의 고대 정령을 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퀘스트 아이템을 구해오는 것이 있었는데 경매장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령 이름은 아이디였고 체인 무기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무기에 정령 계약을 하는 것이 다른 게임에서는 클릭 한 번에 끝날 텐데 마비노기에서의 정령 계약은 또 하나의 컨텐츠로 돼서인지 이런 영상씬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제 정령이 들어가는 것처럼의 설정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정령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 정령은 최대 7개까지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정령의 레벨과 교감도 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고 포인트를 통하여 정령 무기를 강화할 수가 있어서 정령 레벨을 키우는 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정령 레벨을 올리는 방법은 보석, 보석가루, 기타 아이템 등을 넣고 성장을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무분별한 레벨업을 방지하기 위해 주간 경험치 상한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어 빠른 성장을 막은 것 같습니다. 정령 계약을 하니 무기 옆에 노란빛이 생겼습니다. 추후에 정령 레벨이 높아지면 정령이 실체화도 되어 따라다닐 것 같네요. 스탯을 키우는 것 말고도의 캐릭터가 강해지는 요소들이 이것저것 많아 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정령 계약 퀘스트를 끝으로 블로니의 성장 퀘스트 3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성장 퀘스트부터는 메인스트림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챕터 1에는 G1 여신강림, G2 팔라딘, G3 다크나이트까지 있었습니다. 들리나요? 메인스트림은 19년간 진행되어 오다 보니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19년간의 마비노기 역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신규 복귀자들도 처음에는 이 많은 것을 보고 기겁할진 모르지만 이렇게 메인 퀘스트들을 쉽게 정리해둔 게임은 마비노기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마비노기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비노기 온라인을 즐겨보았습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마비노기만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전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으며 신규 복귀자를 위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 새로 하시는 분들도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벤트도 많이 있으니 한번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추억의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